예. 어떤 유튜브냐 하면 수원시야 도서관의 박영재 TV라고 나중에 한번 공유 URL을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벽과 작물에 대해서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고축과 작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아죽과 뭐 쌈채 중심으로 했고요. 벽과 작물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종자의 이름의 유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지리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비르요? 지리. 그러니까 땅의 이름. 땅의 아, 지명? 그런 땅의 이름, 지명에 대한 이름의 유래가 굉장히 많이 또 이게 사라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작물과 또 이런 지명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또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이 만나는 데를 뭐라고 부르죠? 네? 강이 만나는 데를 보통 이제 아니야. 저기 정선에서는 아우라지라고 하고요. 아우라지. 그다음에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데는 두문. 그다음에 한강하고 임진강이 만나는 데는 교화라 그래요. 교화. 음, 하천이 이렇게 만나는 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이름들이 어, 요즘에 이제 농촌이 이렇게 소멸 위기에 있으면서 두 개의 마을이 이렇게 합쳐지면 또 두 개의 마을의 이름의 앞자만 따서 또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양평하면 원래 양평이라는 지명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양근면하고 지평면 이 두 글자를 합쳐서 양평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합쳐지다 보면 그 이름의 이제 유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지명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에 대한 역사를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씨앗을 수집하면서도 그런 어떤 지명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네.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농촌 문화 안에서도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 안치환 민중 가수죠. 안치환 씨의 고향이 화성시에 있는 매향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매향리. 매향리는 그 이름만 들어서는 매화 향기가 나는 그런 마을처럼 들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을에 가보면 매실나무 심기를 마을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매향리의 매자는 물매자입니다.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매향리를 안 가봤을지 모르겠는데 매향리 입구에만 딱 들어서면 짠물 냄새가 확 풍겨옵니다. 바로 바닷가거든요. 옛날 미군 미군 공군기들이 그 사격 연습을 하던 그런 지역이라서 어, 그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안 하기 때문에 포탄만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기념관처럼 이렇게 하나 탑을 쌓아놓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매향리 수원도 그래서 매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뭐 메탄동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매자가 들어가는 얘기는 다 물이에요. 근데 물 중에서도 짠물이에요. 아, 불이 아니라 물이라는 거예요, 물? 네, 짠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할 때 한자가 마한, 변한, 진한 이 삼한 땅이잖아요. 이 한반도가. 그래서 마한, 변한, 진한 중에서 마한, 마한이 이 수원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지역이에요. 네. 모수국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물매자. 네.
그래서 이제 화성 지역에 가보면 수아리, 물꽃마을, 뭐 이런 식으로 물향기 마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다 짠물. 이제 간척이 되기 전에는 다 이제 바다였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할 게 이제 벼라고 하는 작물인데, 벼라고 하는 작물은 사실은 인도, 중국 서로 싸워요. 우리가 기원지다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름, 나락, 그리고 쌀, 이 이름이 인도어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걸 여러분들도 직접 해볼 수가 있는데, 구글 들어가서 구글로 이제 언어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구글 번역기로. 라이스, 라이스를 뭐 인도 벵갈어, 인도 힌두어 뭐 이러는 대로 한번 바꿔보면 밑에 이제 이렇게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소리를 딱 플레이하면 나락, 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쌀, 시옷하고 치읓 그 사이에 있는 그 발음이 나와요. 그래서 나락이란 말하고 쌀이란 말이 결국은 이제 예, 인도다 보니까 결국 인도 유래가 오히려 더 맞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 각 지역 문화권마다 이렇게 곡식이 있고, 곡식은 주로 이제 탄수화물원이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원이 그 같이 이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아시아를 포함해서 이 쌀 문화권 같은 경우는 쌀하고 단백질원으로는 대두, 콩이 이제 같이 결합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기 뭐 중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중해 연안 같은 경우는 밀이 탄수화물원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결합되는 단백질원이 완두라든지 렌틸콩, 그죠? 칙피라 그래서 병아리콩, 이게 이제 단백질원으로 결합이 됩니다. 남미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원으로는 옥수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원으로는 강낭콩이 있죠. 그렇다면 아프리카는 어떠냐? 아프리카는 대신에 이 벽과작물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바라든지 야미라든지 이런 게 이제 탄수화물 원이라고 한다면 단백질원은 완두콩이 이제 단백질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양분들을 서로 이제 보충하는, 그러니까 탄수화물원에 부족한 이제 단백질원을 대두콩이 이제 보충한다든지, 미리 부족한 단백질원을 이렇게 완두라든지 병아리콩이 이제 대신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쌀 문화권인데도 불구하고 쌀 소비량이 주는 이유는 어쩌면 이제 그 식문화가 서양화, 서구화되다 보니까 단백질원으로 그런 어떤 완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고기, 육류 소비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쌀 소비가 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되고 있죠. 변은 이제 되게 에, 인디카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비하는 이제 자포니카 계통, 그다음에 인디카하고 자포니카의 중간 정도인 자바니카종,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소로리에서 1만 5천 년 전에 이렇게 벽시가 발굴되는데, 사실 이제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윈난성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 발굴된 게 7천 년 이렇게 안 되는데, 소로리는 1만 5천 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상으로 보면 구석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어떻게 소로리라는 데가 그렇게 오래된 벽시가 발굴될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화강암적인 환경, 화강암이 이제 산성 토양이 되기 쉽잖아요. 산성 토양이 되는 토양은 이렇게 유물이 발굴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산성이라는 건 식초잖아요. 뭔가 녹여버리거든요.
유골이라든지 뭐 이런 탄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녹아버리기 때문에 발굴되기 쉽지 않은데, 소로리는 거기에 이제 이탄층, 산소가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그 밀폐된 그런 공간에 이렇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유적이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탄소 연대 측정을 하니까 1만 5천 년 전이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소로리 유적에서 발굴된 것도 그러면 우리가 즐겨 먹는 자포니카 계통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포니카 계통, 인디카 계통 이렇게 쌀이 골고루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전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자포니카하고 인디카 둘 다 사실 함께 이제 재배되었고, 사실은 소비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쪽은 이제 자포니카가 남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디카종을 주로 이제 소비하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진종 말에도 이제 벼의 어원이 이제 베레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근벼는 이제 사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문으로 이제 쌀 미자를 이렇게 쓰는데 위에 있는 점 두 개가 팔자를 뒤집어 놓은 거고, 가운데는 열십자, 그다음에 아래 또 이렇게 나무 목자처럼 되어 있는 것을 팔자라 그래서 88, 88가지의 힘든 작업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파자를 위한 그런 글들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종소명인 오리자는 이제 아라비아어로 에루즈라고 이제 쌀을 종소명 사티바는 재배종을 의미합니다. 재밌는 게 이제 이게 인도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는 이제 인도나 이렇게 중국 인난성 같은 경우는 monsun 기후라서 비가 굉장히 잘 오는 그런 데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큰 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벼농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벽시가 발견된 소로리에서부터 금강 유역, 이 지역이 이제 주로 이제 벼를 많이 재배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재배하다가 기원전 이제 한 2,800년 경에 전 지구적인 이제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이제 남쪽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빙하기가 오면 서해가 육지가 돼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황해, 서해의 평균 수심이 5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 기원전 당군 시대 때는 당군 시대에 서해는 육지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대륙하고 한반도가 연결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화도에 가보면 이제 첨성대 맞죠? 예.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첨성단이 있는데, 예. 그, 그 제단이 뭐냐면 태산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서해를 건너서 중국의 산동반도에 들어서면 그 안쪽에 있는 태산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서해,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그 바레만 유역, 그러니까 이제 요동반도, 이제 요동, 산동까지 아우르는 지역이 다 이런 어, 우리의 이제 농사 지역, 거주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에 있는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 살던 망배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추워지니까 점점 이제 당군이 평양으로 이제 수도를 이전하는 것도 추위 때문에 이제 이전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던 거고요. 이 추위 때문에 이제 벼를 재배하던 인구들이 다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주해서 이제 경남 쪽을 거쳐서 제주도로
결국은 이제 이주를 하게 되고요. 제주도에서 중산간지대, 우리가 제주도 가보면 이제 중산간지대는 다 초원이잖아요. 이 초원을 만든 사람들도 다 이 소로리를 포함한 금강유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주해서 만든 풍경입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는 벼농사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밭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콩이라든지 이런 작물로 이제 중산간지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인구들이 다시 이제 또 이주한 데가 바로 큐슈, 일본의 큐슈 지역이에요. 계속 이제 빙하기가 오면서 벼농사를 더 이상 질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이주한 게 일본의 큐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공주를 얘기할 때 공주에 가보면 이제 고마나루라고 해요. 고마나루. 곰, 그러니까 웅진이 곰 웅자 써서 웅이 이제 거기 공주였던 거죠. 근데 원래 이제 곰이라는 말은 고대어로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공주 이게 이제 원래 공주의 지명이고 하늘나라 이쪽 그러니까 공주니까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제사 지내던 왕이 있던 자리. 우리가 이제 임금 왕자를 써보면 흑토 위에 하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하는 일은 임금이 하는 일은 하늘에 제사를 지낸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제사 지내는 사람을 왕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그다음에 임금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입금. 그러니까 금이 하늘이잖아요. 하늘을 이어주는 사람, 입금. 그다음에 무당의 개념도 있어서 차차웅. 뭐 이런 이제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큐슈로 이사를 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명이 일본에도 있어요. 큐슈에도. 고마나루하고 이름이 비슷한 구마모토. 구마모토가 큐슈에 있는 이제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주, 부여, 이렇게 논산 이 지역, 금강유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주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제 일본 정착민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무덤들을 이렇게 파헤쳐 보면 그 사람들이 머리를 다 공주 쪽을 향해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매장 풍습을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벼의 이제 뭐 꽃의 모양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제 암술머리가 이렇게 세 개씩 여섯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암술머리가 두 개가 있죠. 그다음에 수술대가 꽃밥이 이제 여섯 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큰 껍질, 작은 껍질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왕겨가 있는 거고 왕겨가 벌어지지 않게 이제 인피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고 이제 벽지를 이렇게 잡고 있는 이제 에, 자루 소지경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쌀 자체는 어, 그 흑미도 있고 보통 이게 붉은 쌀 계통도 있는데 원래 그럴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집해서 토종 쌀을 이렇게 수집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개가 다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던 종자를 우리가 분양받아서 이렇게 증식해서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이제 저기 여주에서 농사 짓고 있는 이제 이근희 농부도 이제 그런 씨앗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하면서 벼를 수집할 수 있었던 경우는 저기 강원도 정선에서 이제 밥벼를 수집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포에서 이제 돼지찰, 그다음에 저기 고향에서 밥벼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수집한 거 그 정도 오고요. 대부분은 다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던 종자들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벼 농사 자체가 주로는 이제
밥벼 형태에서 논농사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우리나라의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강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닌 이상은 이제 물을 대기가 어려워서 대개가 이제 벽실을 직접 직파하는 직파 농법을 주로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풀을 이렇게 매줘야 되는 그런 이제 노고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다가 조선 이제 중기 들어서서 수리 시설이 굉장히 확충이 돼요. 그렇게 되면서 드디어 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모내기라고 하는 것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벼 중심에서 논농사로 이제 전환하는 계기는 조선 이제 후기 때부터. 조선 중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농민들은 그 이제 논주인들은 모내기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모내기를 하면 물을 이제 가둬서 이렇게 모내기를 하게 되면 물에 의해서 풀을 제어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모내기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중앙 정부에서 조선 이제 왕조에서는 허락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리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수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내기를 했다가 흉년을 여러 차례 겪게 되거든요. 뭐 경술기근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기근을 겪게 되면서 적어도 밥벼로 이렇게 재배하게 되면 그래도 이렇게 흉년은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직파 농법을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리 시설이 어느 정도 완충이 되고 나서 드디어 이제 모내기가 허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모내기하고 있는 풍경은 초기 벼농사에 있어서는 강 근처나 뭐 이렇게 수리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답자가 물수가 위에 있고 그다음에 아래에 밭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답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은 아직도 논을 수전을 띄어서 써요. 수전. 근데 우리는 논답자를 쓰죠. 그래서 이제 이 논답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전을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로 발음을 시켜보면 시우덴, 시우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시우덴, 시우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논과 관련된 논이 많던 지역의 지명이 여기 우왕에도 있죠. 우왕에 세우대, 세우대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수전, 일본식 또는 중국식의 논을 의미하는. 그래서 이제 초지동이라든지 저 안산에 있는 초지동, 그다음에 저기 뭐 강화도에 있는 초지대교 이런 데도 가보면 그런 시우댐의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발음들을 가끔 이제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아예 줄여서 실이라고도 해요. 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에 계속 물이 차는 논을 고래실논이다. 무슨 실 이렇게 논이 주로 있는 지역을 지명의 끝에 실이 들어가는 것도 결국 이제 논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고유어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논이 이제 되면서 드디어 이제 농부들이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200평 한마지기 논을 하려면 10명의 인부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한다면 모내기를 하면서 물을 가두게 되면서 3명만 있으면 돼요. 3명만. 그러니까 이제 7명을 밥을 안 먹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머슴으로 고용하고 있다가 이제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논에서 이제 풀려난 그런 이제
노비들이 중인 계급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법은 이제 상업이었어요, 상업. 상업으로 이제 한양으로 사람 인구가 집중이 되고 이 집중된 인구들이 주로 이제 먹고 살았던 게 다 이제 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종로통을 자리 잡고 있던 이제 유기전 시전 상인들을 이제 사이를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 이제 난전을 이제 펼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전 상인과 난전 상인 간에 이제 다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조 임금 때 이제 이런 난전을 허용하는 시전 상인들이 난전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제 가게 주인들이 앞에 있는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리아카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단속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아이고, 네. 권리를 주었어요. 시전 상인들이 단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하지 마 그러면서 물건을 빼앗아 버리고 물건을 뒤집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난전권,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시전 상인들한테 준 거죠. 근데 이제 정조 왕이 그것을 이제 폐하는 것을 이제 발령을 하죠. 그게 이제 금난정권, 금난정권을 이제 폐하는, 금난정권을 이제 폐하는 그런 이제 조치를 통해서 상업적인 질서들이 이제 재편이 되고, 그다음에 중인 계급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이제 계기들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중인 계급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의 이제 부흥기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벼의 이름은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벼의 이름이 가장 많이 최초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조선 중기, 그러니까 성종임금 연간에 강희맹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그 책입니다. 금양잡록이라고 하는 책에 처음으로 벼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임원경 제진이 무슨 농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농서들은 다 결국은 이제 강희맹의 책을 거의 베껴서 또 다른 거기에 이제 뭐 없던 이름을 다시 끼워 넣는다든지 이런 식이고 첫 등장은 강희맹의 금양잡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다양한 이제 벼들이 이렇게 재배되고 있어요. 이름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이근희 농부가 작성한 이제 책에 보면 이렇게 도별로 이제 다양한 벼가 이렇게 재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맥전도, 난상나, 양금나, 뭐 안남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서나, 조종나, 각시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름이 이렇게 이제 분화되기 시작한 것은 똑같은 벼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이름이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나의 벼인데도 불구하고 황해도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지명을 얘기하면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충남 이제 공주에 가보면 버들미 마을이 있어요. 버들미 마을. 그래서 여기는 버들벼를 심었나 보다. 이렇게 해서 마세방주에 이제 등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버들미 마을의 버들미는 버들산을 얘기합니다. 버들산. 버들쌀이 아니라 버들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버들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해서 버들벼가 이제 공주의 하나의 이제 마세방주에 등재되긴 했는데 그런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
이 이름들을 이두문자로 기록을 해요. 이두문자로. 어, 이두문자로 기록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하나 이두문자를 하나 써보면, 이걸 이제 일단 공유 중지하고 이두문자를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잘 못 쓰더라도 이해하세요. 기억력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걸 어떻게 했냐 그러면 곳에 눈, 검, 이로 읽습니다. 곳에 눈, 검. 곳에 눈, 검이. 도대체 이건 모래사자잖아요. 곳에, 곳에 눈, 검이. 이게 도대체 지금 현재 어떤 벽 품종일까? 이걸 이제 풀어보면 눈, 검이, 눈이 검다는 얘기예요. 눈이 검다. 네. 눈이 검다. 그러니까 이게 눈 안자 쓰고 검이니까 흑자를 쓰겠죠, 그죠? 네. 어떤 벽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숙제였어요. 고세. 고세가 뭘까? 이건 파자를 해야 돼요. 이 새는 새로 해요. 이 모래사자가 아니라 새예요, 새. 까투리 찰? 아니요. 아니, 곳에. 네. 이게 용입니다, 용. 용을 파자하게 되면 어떤 색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지겠죠? 이게 고자예요. 이거 뒤에 것은 뭐예요? 세조자예요. 고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화늑이라고 하는 벼가 고세, 용하는. 아이, 용화늑이라고 하는 벼가 고세 눈거미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1초 차이를. 이러니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하나의 이제 이름들을 찾아 나가다 보면 하나하나 이제 찾아 나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자라든지 산자라든지, 그죠? 예. 점이라는 얘기는 철별을 의미하고요. 산이라고 하는 건 매벼, 이제 산에서 기르던 벼를 얘기해요. 그다음에 갱이라고 하는 것은 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그 매벼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중실벼라든지 뭐 이렇게 붉은 찬란락을 불경찰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송자도나 이제 잣다리처럼 벼 아래 크기를 의미하는 이름도 있고요. 자광도는 또 이제 밀다리벼라고도 하는데 지명을 딴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주에서 이제 조 어,
조시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옛 벼슬아치가 발굴한 벼 이름을 이제 조동지라고 하는 이제 벼 품종이 있어요. 이제 어, 동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벼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 사람이 이제 발굴해서 이렇게 조동지라고 하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쌀 이름이 이제 도나 나, 도도 마찬가지로 매벼고요. 나가 보통 이제 찰벼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선자를 쓰기도 하고요. 조자를 쓰기도 해요. 끝에. 네. 그래서 이제 뭐 도와 나 이것은 이제 매벼, 찰벼. 그리고 이제 벼 이름에 대개가 이제 이렇게 커플이 있어요. 이게 다닥이 벼가 있으면 다닥이 찰이 있고요. 그다음에 쫄장벼가 있으면 쫄찰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매벼를 심었는데 근처에 찰벼가 있으면 예, 대저서의 형질이 찰벼으로 바뀌는 현상이 있죠,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크세니아 현상이라고 그러죠. 키세니아라고도 하고 키세니아 현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쫄장벼가 쫄찰벼가 되고요. 그다음에 다닥이벼가 다닥이 찰이 되기도 해요. 근처에 찰벼를 심으면 이제 매배 형질이 이렇게 찰벼 형질로 바뀌는 키세니아 현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쌀 색깔이 색이 바뀌는 것, 색이 가끔 이제 이렇게 근처에 유색벼를 심게 되면 쌀배의 이제 배젖의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벽화작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메타크세니아 현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보는 게 이제 옥수수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그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네. 아무튼 이제 논매벼, 노찰벼, 밤매벼, 밭찰벼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어, 일본 일제 시대 때 일본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이름들이 다 일본 애들이 조사한 이름. 근데 얘네들도 이름을 어, 어, 워낙 다양하니까 뭐하고 뭐는 같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이제 이렇게 주석을 달기도 합니다. 흔히 이제 벼 중에서 어, 배탈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탈벼. 배탈벼. 그러니까 우리가 배틀콩하고 똑같은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향이 고소한 향이 나는 밥할 때 밥 냄새가 아주 구수한 향이 나는 그런 이제 배를 이제 배탈벼, 배틀벼 이렇게 불렀어요. 충청도에서. 충청도에서는 배틀벼라고 그랬을 거고 전라도에서는 배탈벼라고 이렇게 해서 썼는데 일본 애들이 그걸 쓰려고 하니까 한자로 일본도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쓰지? 하다가 기도라고 씁니다. 기도. 기가 배틀기자예요. 배틀기자. 우리 이제 그 모시배를 짜거나 삼배를 짜는 그 배틀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일본 애들이. 멍청한 놈들이. 이게 이제 고소한 향, 배틀한 향이 아니라 멋있자고 그러는 이제 배틀한 걸로 이해를 해서 배틀 기자가 어떻게 쓰냐면 기계 기자예요. 기계 기자. 그래서 이제 기도. 근데 기도라고 쓴 것도 이제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어떤 애들은 귀도라고 또 써요. 귀신 귀자 써가지고 귀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별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쓴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장삼돈이 이제 탁배돈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토종벼, 그러니까 금양잡록에 이후에 조선중기 이후에 이렇게 계속 실렸던 벼 이름을 이제 다시 찾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제 재미나게 한번 해봐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명도 들어가고요. 이제 여러 가지 까락이 없으면 이제 중대가리라 해서 승접나. 그러니까 까락이 없는 찰별한 뜻이죠. 승접나. 이런 식으로 네, 돼 있고요. 백경나는 이제 하얀 하얀 모가지. 벼 모가지가 하얗다. 그래서 이제 백경나. 적경도는 반대겠죠, 그죠? 이상 모가지가 빨간 것은 이제 적경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이제 특징들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일본 애들이 이제 주로 자기네들이 이제 재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재배하던 쌀들을 이제 개항기 때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뭐라 그러죠? 무슨 벼죠? 예, 아키바리요? 악기발이 중에서 이제 은방주라든지 아, 다마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 이제 은방주나 다마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일본벼 품종이고요. 어, 중생은방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충남 이남 쪽은 이모작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벼를 심고 나서 벼를 거두고 나서 거기다 보리를 파종한다든지 또는 이제 밀을 파종한다든지 이모작을 주로 이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대개의 토종벼 품종들은 조생종 또는 이제 중생종 재배 작기가 짧거나 중간 정도의 그런 벼들을 주로 심었어요.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주로 이제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리가 빨리 오기 때문에 또 이제 중생종, 조생종을 많이 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벼들이 한경도, 평안도, 그다음에 이제 간도지방,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저기 러시아의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벼농사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게 이제 우리 민족들의 이주에 따라서 이루어진 디아스포라의 경로를 따라서 벼농사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즈베크 같은 경우는 논이 없으니까 이제 러시아 애들이 일본하고 소련 애들이 이제 일본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서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이제 우즈벡이나 키르기스탄으로 다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에, 한국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일본 그 첩자들처럼 보이니까 이제 그런 강제 이주의 끝에 이제 우즈벡에서 또 3년 동안의 피나는 노력 끝에 논을 만들고 벼를 재배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우리가 먹고 있는 게 이제 그 백미의 이제 소비 형태인데요. 사실은 이제 쌀은 완겨만 벗겨내는 현미 형태가 우리 조상들의 주로 이제 식사 형태였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정백미로 바뀌게 되냐면 겨와 눈을 제거해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현미도 구매를 하면 2주 안에 먹지 않으면 이제 산패가 되잖아요. 쌀 눈에 이제 물질이 단백질이 이제 이렇게 용출돼 나와서 어, 비린내 또는 이제 뭐야 변한 음식 맛을 내는데 주로 이제 이런 정백미를 만들었던 이유는 일본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쌀 생산 기지로 활용하게 되면서 전쟁 물자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백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백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뭐야 각기병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신경증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소비를 했습니다. 벼의 이제 찰성과 매성을 보면
되게 이제 전분의 형태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붙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전분의 형태가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이 적당한 비율로 섞여 있는 것들을 내배라고 하는 거고요. 아밀로펙틴이 100%인 것을 찰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아밀로스는 이제 긴 고리 형태, 긴 이제 줄 형태이고, 그다음에 아밀로펙틴은 이렇게 이제 얼기설기 사슴뿔 모양으로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동물성 전분, 어, 동물성 전분이 이 아밀로펙틴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근육 사이에 배어 있는 그런 이제 근섬유 안에 있는 이제 전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에 힘을 내거나 할 때 소비되는 그런 이제 글루코겐이라고 하는 게 이 아밀로펙틴의 구조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밀로펙틴이 수화 흡수가 빨라요. 우리 몸에 있는 동물성 전분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찹쌀을 먹으면 수화 흡수가 빠르고 빨리 배가 부르는 느낌을 쉽게 오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아밀로스는 서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배 배고픈 게 이제 배 고프지 않은 게 오래 유지되는 그런 이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이제 이 벽과작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찰성과 매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게 이그 벽과작물. 옥수수, 수수, 옥수수도 찰옥수수, 매옥수수 있죠? 수수도 찰수수, 매수수. 네. 차기장, 매기장, 차조, 매조 이렇게 있는 것처럼 다 이 전분 구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아밀로스 구조가 그러면 이 아밀로펙틴 구조로 바뀌는 건 뭐냐? 이게 이제 숙성의 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보면 쌀국수를 하는데 아니 안남미 그 풀풀 날아가는 쌀로 어떻게 쌀국수를 하지? 그런데 사실은 1년을 저온으로 숙성을 시키면 이 아밀로스가 아밀로펙틴으로 바뀝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는 그걸 알았나 봐요. 우리가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묵은 쌀로 환자들한테 이렇게 밥을 해 먹이는 게 나와요. 찹쌀로 이렇게 죽을 써 먹이듯이 묵은 쌀로 이렇게 죽을 써 먹이면 환자들이 빨리 흡수해서 회복이 빨리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묵은 쌀을 이렇게 약으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안남미 가지고 이렇게 아밀로스만 있는 거의 100% 아밀로스가 많은 그런 쌀로 어떻게 쌀국수를 만들지? 숙성의 이제 묘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쌀 소비를 하기 위해서 국수를 만든다든지 이런 쌀 가공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쌀 수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묶어놓고 결국 농민들이 이제 이렇게 트랙터로 이제 상경하게 하는 양곡법 때문에 상경하게 하는 그런 이제 사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정부나 아니면 이제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수매를 해서 쌀을 가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흔히 이제 우리 쌀 문화권이 이렇게 동양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저기 이태리라든지 스페인도 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뭐 리조또라든지 빠에야라든지 이런데 이제 쌀을 활용하는데 리조또용 빠에야용 쌀을 보면 걔네들은 쌀을 7년간 숙성시킵니다. 그래서 통조림 같은 캔에다 팔아요.
캔에다 이렇게 팔고 있는 것을, 그리고 굉장히 고가에 이렇게 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쌀을 소비를 늘릴 뿐만 아니라 쌀 가공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현미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는 찐쌀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쌀이 이제 약간 좀 덜 익었을 때 쌀을 솥에다 놓고 쪄요. 그래서 약간 꾸덕하게 말려서 도정을 하게 되면 찐쌀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허영만의 그 만화 식객에도 가장 1편에 나오는 게 이제 만화 내용이 뭐냐면, 미국으로 이제 고아로 가야 되는 이제 아이가 어, 자기 엄마하고 이제 헤어질 때 엄마가 호주머니에 넣어줬던 쌀, 그 맛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줬던 가장 맛있는 쌀을 찾기 위해서 어, 그 허영만의 만화에서 이제 성찬이하고 같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찾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찾아내는 게 바로 이 찐쌀이에요. 그러니까 현미의 맛을 내면서도 눈을 이제 이렇게 삶았기 때문에 눈이 이제 그 게 이제 변질되거나 그러지 않고, 그리고 물 조절을 하지 않아도 돼요. 어, 정상적인 밥 하듯이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네. 현미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물 조절이라든지 쉽게 산패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이게 찐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거 상품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한번 해봤더니, 저기 순천인가 어딘가가 한 협동조합에서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상품화한 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숫가루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도 그렇게 찐쌀로 해서 가루로 분말을 내면 훨씬 영양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야인자 쌤이 그 인자 오곡에도 아마 이런 찐쌀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훨씬 더 사람들이 구수한 향하고 영양분도 고루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쌀 가공과 관련해서도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리장물입니다. 예. 보리라고 하는 게 아, 서양에 있어서는 곡물의 신이에요. 보리.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발리잖아요. 근데 보리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비슷한 게 없어요. 다른 용어로 다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 발음시켜 봐도 거의 보리, 바리 뭐 이 사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심었기 때문에 그 이름의 유래도 그대로 이렇게 전파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공통어 보리입니다. 그만큼 이제 곡식의 신, 곡식의 신이라고, 그 서양의 시리얼, 세레스, 세레스 신의 이름이 바로 이 보리입니다. 세레스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콘프레이크라든지 시리얼을 할 때 시리얼이란 말의 어원이 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이것도 보통 시리아라든지 이렇게 이제 저기 이 지중해 연안에서 나타났던 어떤 두 줄보리가 이제 기원이고요. 이게 이제 세 배체, 3배체 형태로 이제 바뀌면서 6줄보리가 나타났어요. 이집트에서는 이제 보리만의 상형 문자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다양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 이전부터 재배해 왔고요. 종묘의 밀과 함께 이제 천신으로 올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약 구급방, 그러니까 이제 고려 때 쓴 이제 향약 구급방이라고 하는 책에도 포레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밀에 비해 알고 쉽게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싸고 있는 그런 것에서 그리고 음을 이제 그대로 따와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곱삶이라고 해서 보리는 쌀보다 잘 익지 않아서 쌀보리를 미리 삶은 것을 쌀하고 넣어서 이렇게 밥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보리밥을 해서 먹으면 입속에서 이렇게 잘 도망다녀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가운데를 갈라서 이렇게 할맥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찰보리하고 쌀보리하고 이제 그냥 보리의 겉보리의 차이는 껍질이 이제 벗겨지느냐 안 벗겨지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피성 또는 이제 나성이라고 합니다. 나성은 잘 벗겨지는 거예요. 피성은 잘 벗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한테 얘기해보면 겉보리가 훨씬 더 양분이 좋대요. 겉보리. 그리고 겉보리는 용도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밥에 넣어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엿기름으로 해서 이렇게 조청을 다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겉보리를 쌀보리보다 훨씬 더 위에 두고 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요즘에 이제 등산로 주변에 이제는 쌀보리를 주로 많이 해서 이제 이렇게 밥을 해 먹는데 그리고 이제 보리를 먹으면 이제 보리방귀를 끼는데 이는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인 셀룰로즈가 많아서라고 하고요. 소장에서 수화흡수되지 않고 대장 내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돼서 이렇게 가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리로 주로 이제 만들어 먹는 이제 맥주 같은 경우 먹으면 맥주의 이제 뒤끝이 이제 골이 때리잖아요. 그 이유가 이 그 겉껍질에 쌓고 있는 이 셀룰로즈 식이섬유가 발효되면서 이렇게 이제 두통을 내는 물질을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쌀로 농사 지을 때도 백세주 100번 씻어서 쌀을 하는 이유도 겉껍질이 쌓고 있는 식이섬유가 발효 과정에서 이렇게 골머리를 때리는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 이제 100번 씻었던 거고요. 보리로 마냥 이제 할 때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보리가 워낙 가운데 이렇게 까만 신지가 박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른들이 이제 보리 방아를 찔 때는 물 방아를 찧었다고 그래요. 겉보리를 넣고 물을 채운 다음에 이렇게 절구질을 하게 되면 가운데 심지까지 곱게 빠지는 그런 이제 보리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보리는 이렇게 이제 외형적으로 이렇게 원래 야생종은 이제 두 줄보리가 이제 있고요. 두 줄보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맥주보리가 두 줄보리입니다. 맥주보리. 요즘에 이제 조경용으로 이렇게 두 줄보리를 또 많이 가져와서 심는데 원래 두 줄보리는 아니고요. 쌀알이 훨씬 더 자라졌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이제 두 줄보리는 쌀알이 굉장히 보리알이 굉장히 큰 모습이라서 이렇게 맥주보리로 가공하기가 잘 좋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쑥맥, A 쑥맥 같은 거, 쑥맥이 콩숙자, 보리맥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콩인지 보리인지도 모르는 게 쑥맥이에요. 옛날 그 국민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나보고 에이 쪼다 같으니라고 그러죠. 쪼다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뜻 아는 분 계세요? 쪼다. 쪼다가 뭐예요? 쪼다가 뭔지 모르는 게 쪼다래.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말이야 방구야. 그런 적이 있는데 원래 쪼다라는 말의 어원은 그거래요. 광개토대왕의 아들인가? 중에 하나가 쪼다래요. 첫째가 쪼다래요. 광개토대왕의 뒤에 왕을 하는 게 장수왕이잖아요. 장수왕이 둘째가 셋째래요. 예. 그럼 이름이 쪼다라는 얘기예요? 이름이 쪼다예요. 그래서 모자란 애를 첫째로 태어나서 왕도 못된 놈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악으로 깡으로 사실 이제 이렇게 우리 말을 찾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제하에 일본 군인 타카하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쟁 중에 탄피에다가 보리를 수집해서 가져간 것만 해서 340여 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리 종류는 굉장히 많이. 늘보리는 이제 이렇게 겉보리긴 한데 모가지가 이렇게 늘어져서 늘보리고요. 그다음에 수염이 없는 것은 이제 중보리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흑보리가 있습니다. 흑보리. 우리가 이제 홍성 지역에서 이제 수집을 했는데 이 흑보리 같은 경우는 그 유래가 이옥전집에 나옵니다. 조선 후기 중종 임금 때 중국으로부터 홍주로 들여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지금의 홍주가 이제 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성에서 흑보리 수집한 게 이제 의미가 있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 흑보리하고 흑보리는 흑살보리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겉보리, 제주도에서 수집된 겉보리를 가지고 찾아낸 것도 또 흑보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발을 하다 보면 또 흑보리가 나오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7년 걸렸어요. 7년 걸려서 흑보리를 찾아낸 적이 있습니다. 보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은 세계에 23종 정도 이렇게 재배되고 있어요. 소맥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트, 영어로는 이제 위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리하고 비슷하게 일배체, 그러니까 아인콘, 그러니까 두 줄 밀이 있어요. 두 줄 밀. 고대밀, 뭐 스펠트밀, 뭐 이래가지고 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건 이제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지방에 이제 원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스 농업의 여신 데메테르의 지팡이에 있는 게 이제 밀이 아니라 돌이었어요. 밀을 이제 흔히 이제 곡물의 여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삼국시대 이전에 이렇게 전래되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왜 도대체 밀을 안 심었을까요? 밀을 왜 안 심었냐면 밀이 생산량이 벽과작물 중에서 수확량이 제일 떨어지는 게 밀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에 비해서도 보리의 한 3분의 1밖에 수확량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곡물 중에서 보리를 심지 차라리 밀을 안 심었던 거죠. 그래서 밀은 굉장히 귀한 음식 취급을 받아서 주로 이제 왕이나 아니면 이제 고관 대작들에서만 이렇게 먹었던 그런 이제 귀한 음식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로 만든 이제 음식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약과. 약과는 밀로 만들었거든요. 다 이제 궁중 음식이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궁중 음식 중에서 이렇게 밀로 만든 음식이 있으면 이제 음식을 이렇게 하사하는 신하들한테 하사하는 때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잔치를 열었던 그런 기록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음식 취급을 받았던 게 이제 밀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속명이 이제 트리티컴은 이제 분쇄, 방아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밀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껍질을 벗기고 나면 이게 이제 그 분질이 될 수밖에 없는 쌀 알로 남지 않고 분질로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가루로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빵으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사건인데 그럼 이제 빵은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이제 밀의 기원지가 이제 이집트 이제 지중해 연안, 터키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거기서 빵으로 만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빵의 기원은 중국입니다. 네. 중국에 있는 승려들이 이 글루텐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글루아딘하고
글루테닌이라고 하는 이제 단백이 두 가지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물을 섞게 되면 글루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기가 막힌 이제 사연이 있는데 중국의 이제 승려들이 이제 속세에서 먹던 고기 맛을 너무 못 잊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은데. 근데 승려들은 고기를 못 먹잖아요. 근데 고기 맛을 본따서 만들 수 있는 방법가 없을까? 그걸 연구하던 차에 알아낸 게 이 글루텐이라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음식 칼럼니스트가 이제 방송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스님들이 이제 가끔 이제 산채나물로 이렇게 나물 해가지고 손님 오면 이제 물어본대요. 어때요? 고기 맛 나지 않아요? 고기 맛 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차라리 고기를 드세요. 왜 고기 맛을 흉내내려고 애를 쓰냐고. 차라리 고기를 드세요. 그랬다는 건데 아무튼 스님들이 고기 맛이 그리워서도 있지만 이제 그 사부대중들이 이제 절에 오면 이제 그 고기 맛을 흉내낸 것들도 이제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글루텐을 이용해서 이렇게 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드디어 이게 이제 서양으로 다시 이렇게 퍼지는 실크로드를 타고 다시 이제 서양으로 퍼졌겠죠. 그래서 이제 밀은 이제 7에서 14% 정도가 이제 단백질이고요. 이 단백질의 40%가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넣고 반죽하면 이게 이제 결속이 이루어져서 글루텐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루텐 함량이 많은 밀을 이제 강력분, 그다음에 이제 적은 것을 박력분 이렇게 해요. 그래서 토종밀 중에서 이렇게 이제 강력분, 중력분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가 토종으로 알고 있는 이제 안진뱅이 밀, 우리가 이제 장애인 이제 비하 이름이다 그래서 이제 안진키밀 뭐 이렇게 바뀌기는 했는데 이것은 이제 박력분에 해당돼서 국수라든지 이런 거 쿠키용 정도에 맞지 이렇게 빵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공주 지역에서 수집했던 어, 밀이 있죠. 참밀. 참밀은 이제 빵 만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빵용으로 맞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종 밀 중에서 금양잡록에 기록된 것은 이렇게 막짐이라고 진맥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막짐밀이 이제 아마 이렇게 안진뱅이 밀이었을 것 같고요. 진맥은 진짜 참진짜잖아요. 참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빵을 하고 싶으면 참밀을 좀 재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참밀로는 빵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품질도 우리가 이제 제빵사 분들이 평가하기에 빵의 질도 아주 좋은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하고 밀을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 재배하는 작물이에요. 가을에 재배. 그래서 이제 되게 가을밀하고 봄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분할 때 파성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제 파성이 이제 1에서부터 뭐 이렇게 되는 애들은 이제 가을에 가을에 심어야 이제 밀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가을 밀을 봄에 파종하게 되면 풀만 무성하고요. 추대 그러니까 알곡이 안 달립니다. 예, 알곡이 안 달립니다. 옛날에 뭐 정주영 그 회장의 일화 중에서 미군들이 무덤을 만들었는데 미군 무덤에 잔디가 안 자라니까 잔디가 자라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정주영이가 머리를 써서 거기다가 이제 밀을 파종해서 무덤이 파릇파릇하게 잔디가 자라는 것처럼 이제 해서 미국 사람들을 이제 네, 꼬셨다 이런 얘기도 이제 정주영
뭐 전기나 이런 데 나오는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봄에 파종하게 되면 전혀 이렇게 추대를 안 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추나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버날리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밀, 얼보리를 만듭니다. 이제 봄에 가을보리를 얼렸다가 그것을 서서히 해동시켜서 그걸 파종하는 것을 얼보리라고. 근데 이제 이걸 알아낸 게 그 이제 구소비에트 소련의 이제 농학자인 누구죠? 리센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리센코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전학자 바빌로프하고는 거의 라이벌이었거든요. 바빌로프는 이제 영주 출신, 귀족 계급 출신이었고, 리첸코는 완전히 농노 출신의 그런 사람이었죠. 출신 성분 때문에 바빌로프를 이제 모함을 해서 바빌로프를 이제 2차 대전 중에 이제 굶어 죽게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리첸코보다 200년, 300년, 300년 전구 앞서서 이 추나철이에 대해서 알아낸 사람이 있는데 바로 고상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경상북도 풍기군에 군수를 지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농가원령가에 이렇게 얼밀을 심으면 수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고상한이 300년 앞서서 이미 얼밀로 추파 재배법을 날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안전기밀 관련해서는 이제 노먼 블로그, 닥터 노먼 블로그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그 안전기밀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개량된 품종을 이제 탄생시키는 일을 했어요. 소노라 64 품종인데 이걸로 이제 전 세계를 이제 기아로부터 구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안진뱅밀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죠. 미래 이제 고서에는 이제 금양잡록에 천밀과 막지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행포지에도 천밀, 막지밀, 승맥도 있었다고. 중밀이죠. 그다음에 이제 번밀, 번자가 들어가는 건 어디라 그랬죠? 이제 익숙해져야죠, 그죠? 실크로드 중앙에 있는 토번, 티벳을 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번밀이라는 얘기는 티벳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자로 이제 서천밀이라고 했는데 찰밀, 대롱밀, 장대밀, 흑룡강밀 등 8개의 품종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찾아봤더니 뭐 안진뱅이밀, 장현지나 봉산조, 나도, 재령맥, 진천재래, 늘밀, 임실, 승소맥 이렇게 9개 품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음식으로는 이제 유두절이 돼서 이제 상화병이라든지 연병이라든지 이런 걸 했고요. 누룩을 써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또 이제 꿀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그런 이제 다양한 음식이 나옵니다. 상화병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이제 찐빵과 같은 그런 이제 상화병이라고 하는 음식으로 동세시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밀입니다. 라이맥, 호맥,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러시아에서 주로 이제 굉장히 내한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품종이라서 야생의 잡초하고 재배하고 있던 밀이라든지 이런 데서 잡초였는데 이게 이제 작물화된 게 이 호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남 광주 신창동 선사유적지에 탄화된 호밀이 이제 발견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백제 시대 정도에 도입돼서 했던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유전자원센터라든지 이런 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주로는 이제 독일인이 개항기 때 가져와서 목초로 활용하던 이제 밀이 이제 남아 있고요. 호밀이라는 이름에서 알듯이 호자가 오랑캐 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집에 키가 커서 이제 산가지방에서 지붕을 잇는데 많이 사용을 했고요. 속명은 세칼레, 자르다는 뜻으로 사료용으로 절단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시디알레는 이제 곡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레스 여신이에요. 보리, 이 지팡이 끝에 이제 보리로 장식된 그런 이제 시리얼 여신. 주로 이제 이 밀과 그 호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라이밀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호밀하고 사배치밀이 다시 교잡이 돼서 그 라이밀이 만들어진 그런 건 이제 근래에 만들어진 이제 품종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빵을 면포라고 붙이는데 미안바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빵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느냐? 그게 이제 포르투갈어로 빠오, 빠오를 발음해서 이게 일본 사람 귀에 빠오가 팡으로 들려서 이렇게 기록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묘한 변화를 일으켜서 지금의 빵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신라 제과에서 나온 호밀빵. 그다음에 이제 귀리입니다. 귀리는 추위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원산지는 비교적 온도가 낮지 않은 남쪽의 지역에서 재배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신태인 여기가 귀리의 가을 재배 한계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귀리를 이렇게 차량산맥이라든지 중부지방에서 심으려면 봄파종을 해야 돼요. 심지어 저희가 이제 강원도 정선에서 귀리를 수집했는데 강원도 정선에서는 4월 달에 파종한다고. 물론 이제 추나 처리를 해서 파종합니다. 이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얼어 죽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귀리는 이제 그 이상 모양을 보면 제비의 꼬리를 담기도 해서 이제 연맥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잎이 꼭 귀를 닮아서 귀맥. 그래서 귀리, 귀보리, 귀우리, 귀오리. 그래서 이제 귀리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고요. 영어로 이제 오트는 흔히 이제 오트밀의 재료로 쓰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북지방에서는 이 귀리를 가지고 두들겨서 종이를 만들었는데 여기 북황지 보시면 이렇게 종이 귀리의 잎으로 만든 종이가 이제 황마지 또는 이제 북황지로 이렇게 이용합니다. 해동농서에도 이제 기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경북 예천이라든지 상주, 강원도 정서, 충북 괴산 등 이제 재배를 종이 수집된 적이 있습니다. 와, 입에 오토바이를 달았는데도 힘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입니다. 수수. 수수는 촉서라고 합니다. 촉서. 근데 이제 이게 한자로 이 촉서를 중국어로 이렇게 발음을 시켜보면 수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촉서를 중국어 발음으로 수수라고 불러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수로 부르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와 제주에서는 이제 대기지, 대축으로 부르는 방언이 있고 여러 말 수시, 서숙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중국 문헌에서는 고려곡수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가 기원지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제 붉은 수수밭 영화 공리가 나왔던 붉은 수수밭에서 봤듯이 붉은 수수밭의 배경이 산동반도거든요.
산동반도가 이제 붉은 수수밭에 배경. 근데 촉선은 사실은 산소성이에요. 훨씬 더 건조한 지역. 근데 산소성에서 기온을 해서 산동반도로 왔고, 우리가 먹는 고량주, 연태고량주에서부터 무슨 고량주 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데가 바로 산동반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붉은 수수밭의 배경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속명은 이제 솔검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칼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색상을 내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경기도 호남리 선사시대에 이제 주거지에서 이제 탄화비로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수소는 곡물계의 허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수한 향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내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청을 다릴 때도 수수 이삭을 이렇게 넣어서 하면 그 조청에서 나는 그 되직한 향, 그런 것들을 잡아주고요. 맛을 아주 구수하게 합니다. 우리 이제 전통 음식 중에서도 이제 되게 아이들이 이제 100일 되기 전까지 계속 이제 생일상에다 올리는 게 또 수수 박경단, 이런 것을 올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특이한 이제 타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긴 하지만 독특한 기능성 식품이다 하고요. 그리고 수수팥떡을 비롯해서 이제 액을 물리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동아줄 타고 간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얘기할 때 이제 호랑이 피가 서려 있는 게 이제 수수의 줄기죠.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작물 생리학적으로 인산질이 부족하면 이렇게 붉은색을 띈다고 합니다. 수수 줄기가.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우리가 이제 채소 농사를 주로 짓다 보니까 인산질이 굉장히 너무 많아서 문제지. 근데 예전에는 인산질이 채소 농사가 아니라 곡식 농사만 짓던 밭에다가 수수를 심게 되면 수수 줄기를 이렇게 잘라보면 가운데가 빨갛게 박혀 있어요. 이게 이제 인산질 결핍 현상이라고 합니다. 수수 표면에 흰 가루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납질에 이제 이런 곳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줄은 우리 이제 동아열매 줄기가 동아줄이죠. 어디 동아책 읽는 할아버지가 동아줄을 새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정확하게 동아열매의 줄기를 동아줄이라고 합니다. 마르면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리고 동아가 크게 자라면 엄청 크게 자라요. 그게 이제 공중에 매달려 있으려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삭의 모양을 따라서 밀수형, 산수형, 중간형, 편수형, 이삭이 꼬부라진 앞경형, 우리 꼬부랑수수 또는 이제 그 지팽이 수수라고 하는 앞경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수수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블랙스팀 몰라세스라고 하는 이런 그 쏠곰 시럽, 그래서 단수수로 시럽을 만들면 이렇게 시커먼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만약 누군가 전원에다가 카페를 차리고 싶다 그러면 뺑 둘러서 수수를 심고 카페를 이렇게 내면 거기서 나오는 수수로 이렇게 시럽을 만들어서 카페에 이렇게 팔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양잠독에 나오는 품종의 이름은 뭉해수수, 쌀수수, 맹간수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뭉해수수, 쌀수수, 맹간수수. 맹간수수는 이제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겉껍질이 푹 싸고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것들. 용해꼬리 수수는 이제 이삭의 모양, 몽둥이 수수도 마찬가지고 흰수수, 말꼬리 수수 이렇게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애들은 이제 이렇게 키가 짤땅한 몽땅 수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로는 이제 이 이삭 모가지로 빗자루를 내서 이제 용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키가 큰 수수를 많이 신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진천인가가 그런 이제 그 지역 특산물로 수수를 특산물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키가 작은 수술을 했더니 맛이 떨어져서 다시 이제 토종으로 이렇게 심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키가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음식으로는 이제 수수부꾸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 재래시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입니다. 아, 네. 옥수수는 구슬옥자가 들어갔죠. 예. 언제 들어왔어요? 구슬옥자가 들어가면 개항기 때, 일제강점기 때 들어와서 옥수수라고 합니다. 근데 옥수수는 사실은 이게 이제 멕시코 남부의 테오신테가 야생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분자생물학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수수하고 유전자가 똑같아요. 수수하고 옥수수가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옥수수가 이 수수 유전자를 2배째 뻥튀기 하는 거예요. 2배 뻥튀기 한 게 옥수수예요. 그래서 이게 멕시코 남부 테오시테가 원산지긴 하지만 수수를 주로 수수가 많이 나던 산동이나 이런 지역에서 작물화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미난 게 이 옥수수의 이름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옥수수 이름이 두 가지예요. 서양에서는 옥수수를 폰이라고도 하고요. 메이즈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두 가지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옥수수가 있고 강냉이가 있잖아요. 그죠? 네. 옥수수는 이렇게 이제 구슬을 따서 이제 굴러 들어온 수수라는 이제 의미가 되는 거고, 강냉이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강남 공창, 중남부 쪽 강남 지방에서 들어왔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원지가 어디일까가 굉장히 수수께끼인, 지금 현재 이제 분자생물학이 나오면서 더 수수께끼인 작물이 된 게 이 옥수수. 근데 이제 옥수수는 벽과작물 중에서도 특이하게 벽과작물들이 대개가 이제 이삭이 끝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옥수수라는 작물은 옆구리에서 나온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남미에서는 주로 이제 굉장히 탄수화물론이고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서 여기는 이제 신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전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인 옥수수가 부인을 구할 때 호박을 고려했는데 호박은 땅을 기기 때문에 음탕해서 강낭콩이 충성스럽게 이제 잘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붙잡고 올라가기 허락했다라고 하는 이제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화 자체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세자매 논법의 이제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수수도 나왔지만 수수, 옥수수, 기장조, 앞으로 나올 기장조, 이게 똑같이 C4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서 잡초 한 번만 매주면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옥수수라고 하는 작물입니다. 옥수수라고 하는 이제 작물들은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찰옥수수가 있고 매옥수수가 있고 그다음에 팝콘용인 쥐빨 옥수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옥수수 종류,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먹는 이제 그 갈비집 가보면 이제 검은 철판 위에 이렇게 볶아서 나오는 그런 게 이제 단옥수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옥수수가 있습니다. 옥수수는 영양학적으로 이게 트립토판하고 라이신이 부족을 해서 이게 이제 펠라그라 현상을 일으킵니다. 펠라그라가 뭐냐 그러면 얼굴볼이 빨갛게 되면서 홍조가 내면서 갈라지는 그런 증상이에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강낭콩을 먹으면 그걸 이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 우리가 수수를 옥수수 수입할 때 그 주먹찰 옥수수를 수집했던 어머니가 그렇더라고요. 얼굴이 볼이 빨갛고 이렇게 얼굴이 쩍쩍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사이로 고름 같은 노란 줄이 이렇게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강낭콩 씨앗을 이제 주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만 많이 먹게 되면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제 그러진 않겠죠. 이제. 강낭콩이라든지 쌀도 드시고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극복이 되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폭립종이라고 하는 팝콘 옥수수는 이제 쥐빨 옥수수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팔줄백이라든지 이런 매옥수수 종류는 8줄로 이렇게 박혀 있어서 팔줄백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차돌백이, 뭐 팔줄백이 뭐 이런 것들로 다양한 옥수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주로 재배하는 이제 꼬마 검정찰 옥수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 옥수수가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흰 옥수수 사이에 이렇게 까만 게 박히는 메타크세니아 현상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주로 이제 가을에만 주로 재배하는 늦가을에 재배하는 6월 말 7월 초에 파종하는 이제 까만 검정찰 옥수수가 꼬마 검정찰 옥수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장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네, 거의 다 끝나갑니다. 기장은 이제 기온식물이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물이긴 한데 원산지도 이제 인도설, 아라비아설, 만주설 네, 이렇게 이제 다양합니다. 그 아프리카에는 펄기장, 핑거기장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기장, 수수, 조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가 이렇게 분화가 덜 돼 있어요. 단어 분화가 덜 돼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기장, 뭐 조 이런 걸 그냥 시골 어른들은 보면 서수, 수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이름 분화가 이렇게 늦은 이유는 얘네들이 작물화돼서 분화되기 시작한 게 가장 근래에 일어난 일이죠. 물론 근래라 하더라도 꽤 오래인 거긴 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기장도 밀레, 우리 이제 등산복 상호 있죠, 밀레. 기장, 조, 수수 다 밀레라고 부릅니다. 서양에서도 다 밀레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름이 아직 이제 분화가 덜 된 그런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장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은 길에서 앙. 그러니까 땅에서 숭상하는 작물이라는 뜻이에요. 깃 플러스 앙. 그러니까 땅에서 숭상하는 식물. 그러니까 서양에서 곡물의 신이 뭐라 그랬죠? 돌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동양에서 곡물의 신은 기장입니다. 네, 기장. 기장은 직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직.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사직단이 있고 동쪽에는 종묘가 있죠. 이 사직단에서 제사 지냈던 게 이 곡물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 중에 하나가 철종을 배경으로 한 어, 철인왕후인가? 거기 보면 이제 철종이 이제 사직단에 가서 제사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직신님 이름. 직신. 동양의 동물의 신은 직신 기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밀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양에서는 불리는 이름이고요. 트레온이나 트립토판을 비롯해서 쌀에서 부족하기 쉬운 라이신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죽이나 밥을 지어 먹었으며 팥과 섞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됩니다. 중국에서는 기장으로 황주를 빚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역시 찰기장, 매기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칠기장, 옥기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밑에 얘기한 벼룩기장이에요. 이것도 이제 이름을 알아내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우리가 이제 수집하다 보면 벼룩기장이 가끔 나오는데 이름이 너무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름이 정말 벼룩기장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장 수확해가지고 누구한테 판다고 그럴 때 이거 벼룩기장이에요. 그러면 사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능금을 수집했던 저기 평창에 마을에 이게 있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이게 칠기장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벼룩기장이라고 알고 있던 게 칠기장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씨앗도 수집하지만 원래의 이름을 찾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칠기장이 훨씬 고급스럽잖아요. 오칠을 해놓은 것 같다 그래서 오기장 또는 이제 칠기장 이렇게 주비기장 뭐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다닥다닥 많이 달려서 이렇게 주비기장을 하는 거고. 기장이 농사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쉽게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새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익기 시작하면 아주 그냥 아작을 냅니다. 그래서 이 기장의 수확은 이 끝에 꼬투리가 노랗게 익기 시작하면 모가지째 베어서 말렸다가 수확하는 게 제대로 수확하는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곡식 종류들을 옛날에는 굉장히 늦게 심었어요. 그래서 새들이 벼에 눈을 돌릴 때, 벼가 익어갈 때쯤 수확할 수 있게 시기를 맞춘 그런 이제 파종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대개 7월 중순 뭐 이렇게 늦게 심어서 늦게 수확하는 방식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새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입니다. 조.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피도 있고 와 맞네.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네. 조는 이제 강아지 풀이 이제 기원식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강아지 풀의 조의 유전자는 이렇게 일치하고요. 그래서 이엠 배체가 되고요. 또 상호 교배가 가능한 그런 이제 작물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안 밀레라고 되어 있죠. 밀레라고 하고 있죠. 아직도 조를 이렇게 조, 기장, 수순을 서양에서는 별로 분류를 안 합니다. 그냥. 수수는 가끔 이제 쏠검이라고 이렇게 발음할 때도 있지만 되게 그냥 밀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만큼 이제 작물로 분화되기 시작한 게 굉장히 좀 늦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조의 이름의 조그맣다는 의미의 조에서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곡식의 대명사가 있어요. 조하고 깹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맣다는 말이 조하고 깨만하다. 우리 흔히 그냥 이게 쪼게 미안해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조하고 깨만큼 미안하다는 얘기. 아주 작게 미안하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남자의 성기를 얘기할 때 이 존만한 새끼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조에 작다는 거예요. 몸 안에서 자기 몸 안에서 작은 분신 이게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욕할 때 존만한 새끼 뭐 이러면 조라고 하는 것에서 기원한다. 조그맣다는 의미다. 사람 몸뚱아리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이제 분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신천가의 사랑가에 보면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니 나는 그것도 싫소 그러면 네가 그러면 작은 이도령 먹으려느냐. 이게 이제
예, 춘향이의 성기에 대고 이제 이도령이가 자기 이제 거시기를 가지고 희롱하는 장면인 거예요. 네가 작은 이도령 뭐 그랬는데 작은 이도령이 작은 이도령의 거시기인 거예요. 굉장히 음란한 노래인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쓰였기 때문에 그냥 방송되는 거지. 원래 그게 비유라는 걸 알면 어우 징그러워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제 금양잡록에 이제 외꼬지죠, 도두리죠, 도롱고리죠, 사삼불이죠, 와여목이죠, 무풀이죠, 전무실이죠.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이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전무실이죠. 예, 실이다는 얘기는 흐리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청차조를 얘기합니다. 청차조. 예, 실이죠. 도롱고리죠. 이거는 이제 이상 모양을, 도롱고리 같은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콧찌르기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터럭이 이렇게 새가 먹으려고 들어갈 때 코를 찌른다라고 하는 이제 생긴 모양을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발 차조라든지 가라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삭의 끝이 이렇게 갈라진 분지형으로 되는 것들을 이제 그렇게 예, 뭐 고양이 뭐 여우꼬리죠, 뭐 개꼬리죠, 뭐 고양이 꼬리죠 이런 식으로 꼬리로 갈라진 것들을 이렇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난 이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품종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 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다는 의미가 또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게 이게 이제 조세의 기본이에요. 세금을 낼 때 가장 작은 게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할 때 조자가 바로 이 조입니다. 이 조라고 하는 작물이 모든 세금의 표준이 된 거예요. 조 한 가마하고 같은 이제 취급을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뭔가의 기준이 된다고 할 때 이제 참이라는 걸 써요. 이제 참꽃하고 이제 개꽃하고 이렇게 비유하듯이 참새하고 참새가 기준이 돼서 참새보다 2배 크다, 3배 크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듯이 기준이 이제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때 주로 쓰는 말이 이제 참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세금에 있어서는 조가 그 기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조세라는 말도 결국 이 조라고 하는 작물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의 주성분은 이제 70에서 75%가 당질이고요. 단백질도 있고요. 지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수 아미노산 라이신이 부족해서 부족한 대신 류신이 많아서 노인들이 근력이 좀 떨어질 때 이게 이제 아주 큰 보탬이 되는 그런 거고요. 우리가 이제 가목로, 이제 마세방주대에 있는 이제 가목로주 같은 경우는 메조, 조 중에서 차조가 아닌 메조로 이렇게 쓰는 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의 고소리술 이런 것도 이 조를 이용해서 만든 이제 술에 해당됩니다. 메밀입니다. 벽과작물이 아니긴 한데 식량작물이라서 이렇게 했고요. 주로 메밀은 이제 카슈미르나 네팔, 히말라야 등지, 중국 운남성에서 이렇게 주로 이렇게 재배해서 기원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밀 품종 자체는 보통 메밀하고 그다음에 중국과 히말라야에서 재배하는 타타르 메밀이 있습니다. 보통 메밀은 우리가 흔히 보는 메밀이고요. 타타르 메밀은 쓴메밀을 얘기합니다. 쓴메밀. 우리 토종 품종 중에도 이제 쓴메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5에서 6세기경에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고려 때 쓴 향약 구금방에도 메밀에 대한 기록이 이제 등장합니다. 메밀은 이제 생육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기상재해 때에는 대파작물, 그러니까 뭔가 어떤 작물을 대신해서 심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비가 안 와서 벼 모내기를 못했다. 그럼 모내기를 대신하는 작물이 그 다음에 심을 수 있는 콩이고요. 콩 그 다음에 심을 수 있는 게 팥이고요. 팥도 못 심었다 그러면 녹두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심을 수 있는 게 메밀이라는 거. 작은 늦게 심어도 수확을 할 수 있는 이제 작물입니다. 메밀은 이제 이 열매 자체가 모가 나 있잖아요. 마른 모 모양으로 모가 나 있어서 모밀이라고 부르는 데에서, 그리고 이제 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는 구황작물의 하나라서 이렇게 산 매자를 써서 메밀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이제 기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밀이라고 불렀던 것은 이제 이것도 알곡이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다 분질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수로밖에 이제 못 썼던 거죠. 그리고 한자로는 이제 교맥이라고 하고요. 일본식으로는 이제 소바, 메밀소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밀소바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메밀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전합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소바라는 말 자체가 교맥입니다. 이 메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밤나무 열매와 같은 이제 이름이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메밀을 되게 이제 쌀로 만들려면 아까 찐쌀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메밀 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밀을 한 9월, 10월 달 정도 되면 평창, 정선, 뭐 영월 같은 데 가보면 다 집집마다 솥단지 걸어놓고 메밀을 찌고 있어요. 찐 다음에 바깥에다가 꾸덕하게 말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절구질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메밀쌀은 이게 물렁물렁하면서 딱딱한 겉껍질만 딱 이렇게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메밀쌀이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밥에 넣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다시 그걸 또 분말을 내서 메밀 가루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밀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뭐 정선 이제 아우라지 장터라든지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죠. 메밀 이제 꽃이 이제 우리 메밀꽃 필 무렵 보면 이제 소설에 나오는 메밀꽃 필 무렵에 이렇게 나오는데 꽃이 이제 하얗게 소금 뿌려놓은 것 같은 장관을 이루죠. 근데 사실은 이제 향기를 맡아보면 예, 깹니다. 분위기를. 예, 메밀꽃 향기가 좋을 것 같지만 암모니아 향이 오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어, 근처 가서 사진 찍더라도 사진만 찍으시고요. 향기 맡아보는 일은 안 하셔도 돼요. 벽과작물이 아닌 작물 중에서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의 조성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메밀의 단백질에는 밀처럼 끈기 있는 성분이 프로라민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반죽을 할 때는 약간 밀가루를 섞어야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루가 곱고 잘 익어서 소화가 잘 되므로 이제 그 혈당을 낮추는 고혈압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좋고요. 비만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루틴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모세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뇨라든지 이런 분들은 고혈압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많이 쓰입니다. 메밀은 이제 성질이 좀 서늘하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이 먹으면 이게 자칫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메밀 껍질에는 살리실아민과 벤질아민이라고 독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메밀 소바를 먹을 때 삶은 계란과 고기 이런 것들을 단백질을 이렇게 올려주죠. 토핑을 해주죠. 그리고 또 무즙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그 이유가 독을 없애고 맛을 끌어올리는 데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밀 드실 때는 꼭그 토핑되어 있는 계란 먼저 드시고 메밀 소바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입니다. 피. 피는 이제 중국 동부지방이 기원지라고 해서 인도, 중국, 우리나라 지방에 재배되어 왔고요. 요즘은 이제 재배하는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한살림에서 핏방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와 세상에 한살림 대단하다. 어떻게 피를 재배해서 핏방을 만들었지? 물론 이제 밀가루를 섞었죠. 그렇긴 했어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얼마 못 가더라고요. 금방
없어졌는데, 예. 근데 이제 우리 삼국시대 때 이제 국사 시간에 보면 피가 이제 그 겨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이렇게 재배해왔던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다 있고요. 당질이나 단백질과 지질의 함량이 쌀보다 굉장히 높고요. 탈립이 쉬워서 80% 정도 성숙했을 때 수확해서 탈곡을 하게 되는데, 아해사리피, 장제피, 중월피, 강피. 강피는 사실은 야생피에 속하죠. 그러니까 야생의 논피라든지 물피, 당피, 그다음에 이제 돌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야생종에 속하고요. 주로 이제 이렇게 재배용으로 했던 것은 이제 식용용으로 피가 이제 따로 존재합니다. 알곡도 굵고요. 이렇게 탈립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피가 한 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예, 힘들다고 하시지만 질문이 아, 계신 저 분은 아까 그 네. 옥수수에 그 네. 옥자가 개항기쯤에 들어온 작물을 뜻한다고 하셨는데요. 여보세요? 옥수수는 사실은 네. 남미가 열리면서 감자하고 고구마가 일찍 들어온 데 비해서 옥수수는 개항기에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옥으로 뭐 하는 그 다른 그 작물의 예시가 있을까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저 그거 못 들어서 제가 결석한 날이었나? 구슬상추가 우리 양상추로 부르는 구슬상추가 아, 있고요. 네. 양배추라고 부르는 구슬배추가 있었고요. 아, 예. 그다음에 양파가 아직도 우리 담아내기라고 부르잖아요. 네. 담아가 그때 네. 불어. 들어오게.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아, 아까 그리고 제가 그 뭐지, 채팅방에 올려놨었는데요. 그 쌀 중에, 그래서 이제 가루쌀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자꾸 재배를 시키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뭐 얘기해 주실 거 없으신지. 가루쌀은 최근에 이제 개발된 이제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극조생종에 속해요. 그래서 저기 부여나 저기 당진 가봤더니 당진. 이모작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소득작물, 그러니까 벼를 너무 많이 심으니까 벼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 하는 그런 이제 궁여지책 중에서 나온 게 이제 가루쌀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굉장히 극조생이고요. 주로 이제 쌀가루에서 이제 뭐야 쌀국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빵. 쌀라면이라든지 이런 걸 가공용으로 주로 이렇게 재배를 해서 어,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 함성과 박수 좀 보내주세요. 힘든데. 와, 와. 와,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